창원시 마산 하포구 바다와 산이 맞닿은 가포 신앙언덕에 국립마산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80여 년 동안 질병을 넘어 사람을 보듬어온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제 그 긴 시간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네, 우리 국립마산병원이 8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초로 1941년도에 일본군이 자기들 이제 일본 군인이 결핵에 걸렸을 때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최초로 마산에 지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결핵약이 없었을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결핵에 걸리면 뭐 좋은 공기 마시고 영양 섭취하고 휴식하고 그게 치료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인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46년도에 국립마산결핵요양원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하에서 출범하게 됐고 1960년대에 국립마산병원 이래가지고 요양소에서 병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마산병원이 마산에 자리 잡고 84년째 여기서 결핵 치료를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결핵은 단지 병이 아니었습니다. 편견과 싸우는 일이자 인내와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결핵 환자가 폐에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가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공기 중에 결핵균이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호흡할 때 폐로 들어가서 전염이 되는 그런 전염성 질환이고요. 예전에는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염이 되고 또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요즘은 결핵약이 잘 개발이 되어서 치료만 잘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관찰 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직접 결핵약을 복용하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요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이 개발돼서 이제 치료 기간이 짧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은 종교와 위로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와 돌봄, 믿음과 인연, 그것이 이 병원의 또 다른 치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지라든지 그런 면에서 뭐 사회단체나 뭐 국가기관, 사회기관에서 많이 챙기는 편에 속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거의 종교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자주 다녔던 감회사의 정관 스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그 폭력 때 열을 잘못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서 수력이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앞에 글자도 잘 못 알아보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가족층 챙겨주셨고 성당 수녀님도 열심히 해주셨고요. 또 지금 생각하면 베델교회 계시던 목사님도 매주 음식해서 환자들 먹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 병원에서는 약과 치료의 어떤 전념을 하지만 어떤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의지를 북돋우라든지 그런 역할을 종교에서 해주셨고 저희가 도움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고통이었지만 그 속에서 예술이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아픔을 글과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대중가요로서 산장의 여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작곡가 반야월이 이쪽에 위문 공연을 오셔가지고 위문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여인이 그 위문 공연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 작곡을 했다고 하거든요. 가수 이제 권혜경 씨가 그걸 불러가지고 좀 꽤 유명하게 됐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옛날에 결핵이 굉장히 만연했죠. 근데 우리 그 문학인들, 소설가들도 결핵에 많이 걸리셨거든요. 여기 마산에 와서 요양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셨는데 그 치료하는 중에 이 결핵이라는 질병을 또 모티브로 해가지고 문학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하게는 이제 그 나도양, 소설가 나도양님, 그리고 시인으로서 또 김지아 시인, 김상오, 김남조,
그런 분들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요. 조금 그 지리산 소설을 쓰신 그 이병주 선생님, 이 또 경남 매일신문에 연재하신 소설이 있어요. 돌아보지 말라란 소설인데 그것도 우리 병원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도 한경 신춘문예의 당선작인 최설의 방학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난치성에 걸린 환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결핵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을 거치면서 그때 치료 과정이라든지 심정을 소설로 적어낸 그런 정도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유명 문인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셨고, 또 문단적으로 그 크게 뭐 이름은 그 드러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참 그 어려운 환경에서 문학을 했다는 그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아까 이제 그 산장의 여인 그런 경우도 그 참 그 좀 그 기념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청포도나 무화과 동인지가 나오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그 사상 워낙 청년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분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름이 또 그런 데가 없는 사람들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의식해서 지금 결핵병원 그 주변에 어떤 공간이 주어진다면은 후진들한테 어떤 그런 그 영향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기념물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세계 각국의 지원과 의료 선교사의 도움은 병원이 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을 때 결핵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아동 구호 기금으로 우리 병원에 아동병동을 지었어요. 영국에서 지어주고, 그때가 이제 1955년도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또 의사를 파견시켜 주었어요. 웨데일이라는 의사가 왔다가 또 와처가 왔다가 세 번째로 오신 분이 피터 패티슨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부부랑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아이를 4명을 낳고 여기 관사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소아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지금은 성인들이 걸리고 소아결핵이 거의 없지만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결핵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 병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를 하시면서 소아 환자를 한 12,000명 정도 치료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그 오드리 여사님은 또 간호사 출신이신데, 여기 계시면서 가포 지역 주민들이 뭐 아기를 낳거나 하면 그 당시 제대로 된 산부인과도 없을 때잖아요. 아기도 다 받아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 패티슨 박사님이 한번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9순의 나이로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꼭 한번 여기 마산 결핵병원에 오보고 싶다. 와서 저쪽 아동병동이 있던 자리가 지금 별관 자리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감에 젖으시고 그렇게 다녀가셨던 게 있습니다. 과거의 도움을 발판으로 이제는 세계와 함께 연구하고 지식을 나누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하고 우리가 난치성 결핵 극복을 위한 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게 좀 제일 크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병원이 WHO 의사 연수를 위한 병원으로 지정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외국의 개도국 의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연수를 시켜드린 그런 경험이 있고요. 다른 나라 도와주기 위한 코이카 사업이나 스탑TB 파트너십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결핵협회에서 하는 그런 연장으로 해서 개도국 의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서 견학을 하고 가고, 이런 시설이나 우리가 결핵 치료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그럼 매년 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이제 과학과 기술이 중심이 되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2017년도에 이 건물이 아주 최신식으로 지어지면서 굉장히 시설이 좋아졌죠. 대표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알게 된 음압시설이 있잖아요. 그 음압 병상이 우리 병원에는 242개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최대입니다. 대규모의 음압 병실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현장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전염병이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전 시설이 음압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도 보면 음압시설화 되어 있고 병실도 음압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도 안전하고 간호사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핵 연구를 위한 그 BL3 실험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위험한 이런 균 있잖아요. 뭐 코로나 균이라든지 사스 균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그런 시설에서만 연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3등급 안전을 갖춘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시설에서 우리가 결핵 검체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백담을 뱉으면 그걸로 이제 우리가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남은 객담은 또 결핵 검체 은행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핵 연구를 할 때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추어진 데가 아마 이 국립마산병원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핵을 잊었다고 느끼는 사이에도 해마다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핵 퇴치 하는데 사실 결핵 퇴치는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가 결핵 관리 사업 계획을 5개년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년, 그러면 세 번째 5년인데 거기에는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결핵 관리를 위한 역량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고 민간 의료기관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고 그다음에 사회로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결핵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하고 그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결핵관리 체계 내에서 우리 국립마산병원의 역할은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 있죠.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받아서 잘 치료해내는 게 우리의 일단은 첫 번째 우리의 임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병원에 결핵 임상연구소가 있으니까 결핵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핵 환자를 또 많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 치료한다는 것을 보통 결핵 성공률로 따지는데요. 우리 병원의 결핵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국 평균이 78%라고 하면 우리는 96% 정도 일반 결핵 같은 경우에 치료 성공률이 있고요. 또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치료가 좀 어려운 결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80% 정도 치료 성공률이 있어서 치료 성적은 좋고 잘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마산병원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국립마산병원이 마산에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구 병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 규모도 크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물론 건물도 좋지만 그래서 전국에서 결핵 전문 병원으로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어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한 60-70%는 경남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부산, 그 다음에 나머지 수도권, 그 외에는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강원도에서 오시고, 제주도에서 오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산에 이런 국립병원이 없으면, 경남의 이제 도민들이 결핵에 걸렸을 때 저쪽 먼 데까지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데 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하는 게 도민들한테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0여 년의 시간을 지나온 국립마산병원은 이제 결핵을 넘어
미래의 공공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립병원이지만 민간 병원과 다르지 않은 그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항상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특히 요양병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간병 통합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런 디지털 스마트 병동, 요즘은 그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빨리 도입을 해서 그런 발전하는 의료 환경에 우리 국립병원이지만 적응을 하고 빨리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의료의 질을 높여서 민간병원 못지않은 그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